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다음 달 기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유로 달러는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여러 번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유로는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유로 달러는 다시 반등하며 추세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가 이 추세선을 돌파한다면 유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추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추세가 그 역할을 다할지 아니면 좀 더 하락 추세선이 힘을 발휘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추세선을 돌파하더라도 다시 추세선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유로의 추세가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더라도 단번에 상승하기보다는 충분한 조정을 거친 뒤 상승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유로 달러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식과는 달리 환율은 되돌림이 심한 종목이라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으나 고용시장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현지 시간으로 27일 공개한 소비자 신뢰지수는 103.3으로 상승했는데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8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보다 약간 상승한 100일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져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보는 소비자의 비율은 7월에 33.4%에서 32.8%로 감소한 데 반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소비자는 7월에 16.3%보다 다소 증가한 16.4%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경제학자인 다나 피터스는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향후 전망은 비관적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왔다며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개시가 적절하다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데일리 총재의 발언은 지난 23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9월 금리 인하 폭에 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연준에서 비둘기파로 꼽히며 올해 FOMC 정례회의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인플레이션 지가속 우려는 확실히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9월 기준 금리 인하 방침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은 기준 금리 인하 여부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 폭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3차례에 걸쳐 모두 1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해왔는데 다음 달 연준이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할 것인지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무성합니다.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선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파월 의장 연설 전 금리 인하를 점진적,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파월 의장은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시장은 파월이 B컷 가능성도 열어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B컷 가능성을 언급하는 시장의 목소리는 아직은 논리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형편입니다. 파월은 지난 7월 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9월 회의 후 B컷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24년 2분기 독일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DPA 통신과 인베스팅닷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통계청은 2분기 실질 GDP가 투자 감소와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인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 최대 경제지역인 독일은 지난해 4분기 역성장한 뒤 올해 1분기는 0.2% 성장했지만 2분기에 다시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리 렌필란드 중앙은행 총재 겸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은 잭슨 홀 심포지엄에 참석한 자리에서 유럽 지역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줄어들었지만 제조업 부문이 다소 침체됐다며 유럽 중앙은행의 9월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